이강민의 잡지사 3월 호 20번째 페이지. 이름을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진짜 안 똑같다. 예. 우리 주변 그것들의 이름을 찾아 헤매이는 이름 하이에나. 예, 그거 사전의 저자 매일경제 홍성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이런 거 저 예전에 잘했었는데 너무 안 똑같네. 예. 조용필 씨였습니다. 그거 사전 시리즈에 일단은 뭐 마지막이라고 말은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봐야 할 그거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부지런히 한번 가보죠. 기자님, 오늘의 첫 번째 그거 어떤 그건가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잡지사에 맞춰서 좀 잡다한 그거들을 모아봤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좋군요. 좀 두서없을 수는 있는데 네. 최대한 재미있는 걸로 모아봤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일단 좀 더러울 수 있는데 화장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밌고 더럽네요. 네, 재밌고 더럽게 재밌네요. 네, 더럽게 재밌는. 예. 일단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쓰면 종이심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휴지심. 휴지심. 너무 딱 바로 답이 나오시는데 네. 휴지심이 맞을까요? 휴지심 그냥 사람끼리만 쓰는 거구나. 공식 이름이 아닌가요? 네. 제가 만약 휴지심이 맞았으면 못 안 나왔죠 여기. 가져오셨겠죠. 그럼 저건 뭡니까 이름이? 그게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 네. 종이로 만든 원통형의 심. 오. 근데 이게 제조업체나 현장에서는 이게 지관으로 통일해서 부르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표준어는 아닙니다. 지관도 아니에요. 네. 휴지심도 예.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네. 허무하죠. 예.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게 왜 관이야? 좀 짧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긴 종이관에다가 네. 그 휴지 원지를 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밥 자르듯이 툭 진짜 툭 자르는 거예요. 파이프 배관처럼 길구나 처음에는. 네, 예. 이게 애초에 이만한 크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길게 만들고 잘라내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관처럼 기니까 예. 지관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들었을 때는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네. 종이로 만든 관. 네.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권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는 표현이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어는 아닙니다. 아니다. 네. 휴지심도 지관도 일단 표준어는 아니다. 근데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네. 휴지심에 대해서 이제 차명 사전인 우리말 셈에 휴지심이라는 단어가 등재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지심이라는 단어가 네. 국립국어원에서는 좀 더 밀어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젠간 또 표준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거들의 이름만큼 재밌는 게 사실 기자님이 들려주시는 그거들의 이제 변천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기자님,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휴지는 처음에 누가 만든 건지 궁금한데요. 1857년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그때 미국의 한 사업가 조지프 가이에티라는 사람이 최초의 상용 휴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로에가 함유된 약간 마닐라삼 재질로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약간 의료용 약간 제품으로 홍보를 했어요. 네. 어떤 의료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언젠가 쓸 때가 있겠죠. 예. 눈물과 관련된 그죠. 눈물,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 500장 정도가 저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상자에 이렇게 담겨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갑 티슈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분을 책에서 설명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엉덩이를 닦아준 이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이분이 자기가 이걸 만들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야. 내 화장지가, 내 발명품이. 예. 그래서 낱장 한 장 한 장에 다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조지프 가이에티 이러면서 새겨놔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를 닦고 뭘 닦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명예로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본인은 너무 좋아하셨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엉덩이를 닦아준 이름이다. 그러네 진짜.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두루마리 휴지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세스 휠러라는 분인데요. 이름도 휠러인 게 좀 의미심장하죠. 1871년하고 한 83년 정도에 걸쳐서 이분이 휴지에 절취선을 넣는 특허를 내고요. 그다음에 휴지 지관에다가 휴지를 마는 이 방식도 이분이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 휴지의 완성을 된 거죠. 똑똑 뜯어지는 걸 그분이 해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대중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국의 스카트 페이퍼 컴퍼니가 있습니다. 예. 스카트 형제가 만든 기업인데요. 네.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쌍용 재질랑 지금은 없어진 쌍용 재질랑 손잡고 스카티 뭐 이런 휴지도 만들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두루마리 휴지 상용화부터 시작해서 뭐 키친타올 뭐 아니면 갑티슈 이런 것들도 내놓으면서 휴지 업계에 약간 혁신의 선두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1995년에 그 kimberly clark라는 네. 또 다른 큰 대형 네. 저기 휴지 회사한테 인수 합병이 돼요. 아, 근데 그때 인수 비용이 무려 94억 달러였습니다. 94억 달러. 네. 와. 월트 디즈니가 마블 인수한 게 41억 달러거든요. 아, 그렇게 비교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정말 그때 당시 또 야. 물가를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화장실 휴지지만 이 경제적 가치가 어마무지하다. 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울림이 있네요, 오늘도. 예, 정말 인생을 배웁니다. 이 코너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그거는 휴지 얘기 나왔는데 우리 휴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변기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뚜러뻥인데 뚜러뻥도 혹시 공식 이름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어? 이것도 네. 아까 휴지심처럼 네. 완벽한 무명의 역전 용사라고 할까요? 아, 그래요? 이름이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선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뚜러뻥은 상표 이름인가? 근데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단은 국립국어원에서는 또 2021년에 표준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주긴 하셨어요. 그래요? 예. 일단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필수품인데 이름이 없다는 건 좀 죄송한 일이고요. 네. 일단은 참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가 돼 있긴 했습니다. 뚜러뻥이. 고려대에서는 인정해줬구나. 인정. 이러면서 고려대 인정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온갖 판매자분들의 창의력이 다 발휘가 돼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뚜러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나이퍼 뻥, 다 뚫어, 뭐 뚜러뻥, 관통기, 뭐 고무 압축기 막 온갖 창의력이 다 발동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마다의 이름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영어 이름은 정확하게 있는데요. 플런저라고 합니다. 플런저. 네.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뭐 러버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통수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이름 중에 하나가 푸카푸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푸카푸카. 그는 의성어죠. 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푸카푸카. 네네네. 이것도 좀 더러운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뚜러뻥이 다른 상품명이 아니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고 네. 들어가면요. 우리나라의 백광 트레 뻥이라는 이름의 뻥이라고 안 했다. 데카프레 B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만든 하수구 청소제 이름이 트레펑이라고 있습니다. 트레펑. 네. 그 트레펑이 이제 화학 약품인데요. 예. 그걸 이제 하수구에 부어 놓으면 이제 부글부글하면서 이제 안에 걸 녹여주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트레펑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좀 카피 상품 같은 게 나온 것 중에 뚜러뻥이 있었던 거예요. 있긴 있었군요. 근데 그 뚜러뻥이라는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고 그렇죠. 효과적이잖아요. 예. 또 한글이다 보니까 더. 약간 속 시원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 뚜러뻥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름 없이 쓰고 있었던 이 플런저에다가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뚜러뻥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대중에게 선택받은 이름이. 그렇죠. 상품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뚜러뻥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권위자. 권위자, 뚜러뻥 권위자. 이 뚜러뻥은 누가 발명한 건지도 궁금한데 아십니까? 네, 이게 1875년 지금으로부터 딱 150년 전에요. 미국의 사업가 존 홀리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존 홀리. 그러니까 변기의 수호자답게 이름도 좀 홀리하죠. 성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배수구 청소기라는 좀 딱딱한 이름으로 만드셨다가요. 이후에 이제 탄성력 컵, 엘라스틱 파워 컵이라는 멋있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당시에는 원래 존 홀리는 초콜릿 같은 걸 만드는 윌리스 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회사에서 일하던 시기에 이 플런저를 발명합니다. 왜 발명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집안에 어떤 변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집 화장실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며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이때 이걸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홀리앤 흡스라는 미국에서 나중에 제일 큰 사탕 초콜릿 업체를 하나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플런저 판돈으로 초콜릿 업체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인수가 되긴 합니다. 그 M&M's 만드는 회사에. 그래요? 마지에 인수를 하게 돼가지고요. 지금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존 홀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있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을 불러서 다 해체를 했어야 될 수. 뭐 그럴 수도 있고 꼬챙이로 뭐 이렇게 해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대한 발명. 위대한 발명이죠. 이거 없었으면 가정 파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의 집
초대받아서 갔다가 막히었을 때는 진짜 필사적으로 찾게 되는 어딨어? 그런 경험이 혹시 한번 있습니다. 아 너무 슬프죠. 예. 참 고마운 물건이고요. 다음 그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자님 이번에 어떤 물건 알아볼까요? 아 이제 좀 화장실에서 좀 나와 보겠습니다. 좋아요. 좀 힘드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고 나오셨을 수 있어요. 혹시 택배로 물건 시키는 걸 좋아하시면 네. 내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네. 그 물건 감싸고 있는 네. 뽁뽁이 그거. 아 뽁뽁이도 표준어는 아닌가요? 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예. 원래 이름부터 예. 맞춰보실까요? 예. 아 원래 이름? 저 무슨 버블 뭔데? 오 거의 맞추셨어요. 버블 랩. 네, 버블 랩. 아 들어봤어요 이거는. 약간 예. 컨닝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책도 읽었지만 들어본 단어입니다. 네네. 버블랩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한국에서는 에어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영미권에서는 이게 왜 버블랩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상품명이에요. 저희가 왜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라고 부르듯이 예.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명칭으로 굳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뽁뽁이가 표준어가 아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원래는 아니었다가 네. 2023년부터 표준어로 등재가 됐습니다. 박수. 선택받았고 뽁뽁이가 좋지 우리한테는. 네, 그러니까 뽁뽁이가 한국에서는 맞는 표현이고 올바른 표현이 맞습니다. 야, 그렇군요. 저거를 이제 우리가 포장용 완충제로도 지금 많이 씁니다만 이제 겨울에 창문에 붙여서 방한용으로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버블랩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네. 이게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성공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버블랩이 1950년대에 미국의 두 발명가가 만듭니다. 그 알프레드 필딩 그다음에 마크 샤반이라는 두 분이 합심을 해서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방수 성능을 가진 플라스틱 벽지였어요. 네. 샤워 커튼, 투명한 샤워 커튼 두 개를 맞붙여서 네. 벽지로 이걸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네. 방수도 되고. 네. 근데 일단 벽지가 방수가 될 필요가 있냐라는 그 생각이 처음 들고요. 첫 번째로. 좀물 닿는 공간이 이 아니잖아요. 욕실, 네, 뭐 그렇죠. 욕실 쓸 수는 예, 있겠지만. 예, 예. 근데 두 번째로 그 휴대폰 저희가 필름, 액정 필름 하나 붙여도 기포 감당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잖아요. 예, 예. 거기도 이 하나 붙이는 것도 기포인데. 어. 근데 그 플라스틱 비닐을 두 개를 맞붙인다? 이거 기포 감당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포가 너무 울룩불룩하고 이게 뭐 의미도 없고 미관상도 안 좋고 제조 공정도 힘들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만들고 보니까 이 기포가 의외로 단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가 이렇게 두 개를 맞붙이면서 기포가 볼록볼록 생겼는데 그게 어쨌든 공기층이니까 네. 공기층이 단열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이거 단열재 된다. 얻어 걸렸다. 아싸.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온실용 단열재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또 과감하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성공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망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구사일생으로 내려준 게 바로 IBM입니다. IBM. 네, 컴퓨터 회사. 예. IBM에서 IBM 1401이라는 컴퓨터 모델을 그 당시 하나 만들었어요. 네. 1950년대에서 60년대 많이 쓰였던 컴퓨터 모델인데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말이 컴퓨터지 그냥 거대한 기계 장치입니다. 그렇죠. 예. 세탁기만한 막 그런 기계들이 막 수십 개씩 연결돼 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기계 장치인데요. 네. 이제 이분들이 이걸 개발을 했어요. 자, 막 판매를 했어. 예. 좋아요, 성능 좋아요 하고 팔았어. 근데 이걸 배송을 해야 되네. 근데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엄청나게 무겁네. 예. 그리고 안에 전자 부품이 엄청나게 많네. 예민하네. 다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배달하지? 참고로 이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컴퓨터 모델이거든요. 예. 관공서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그러니까 외국까지 나가야 되는 물건인데 그렇죠. 이거를 배송했다가 거기서 고장 났는데요. 이러면은 큰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막 주위를 둘러보다가 버블랩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또 발견했대요? 네. 그 실패한 물건을? 예. 네. 뭐 실패는 했지만 팔리곤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둘둘둘둘둘 감습니다. 예. 그래서 택배를 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 효과적이다. 멀쩡해. 택배계의 빛과 소금, 그러네요.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완충제로서의 이런 야.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2번 정도 실패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군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노다지를 만났죠. 예. 그래서 그때 세운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버블랩을 뽁뽁이 생산합니다. 생산하는 네. 데예요. 근데 그 매출 규모가 한 연매출 8조 원 정도 됩니다. 저거는 미래에도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에도 택배로 다 하니까. 너 뭐 미래 택배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좋네. 야, 너 물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야. 저 물건은 사실 이제 평생 가는 거죠. 예,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버블랩 뽁뽁이가 탄생했습니다. 예.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도 네. 될까요? 네, 아까 전에 단열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단열재로 냈다가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겨울철만 되면 뉴스 같은 데서 이 뽁뽁이 창문에다 붙여서 단열재로 쓰실 수 있어요. 뉴스 나오는 거. 리빙 포인트처럼 리빙 알려주죠. 포인트 나오는 거 예. 아시죠? 예.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다가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한 실내 온도가 4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발명의 어떤 초기 목적 중에 하나가 단열재였는데 네. 그게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네. 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 실현이 된 거죠. 이분들은 돌아가셨지만 이게 눈물 또르르 흘리면서 고맙다 코리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인생입니다. 너무 철학관 느낌으로 철학관 제가 느낌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에요. 예. 다음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그 곡갈 모양의 그 도로 위에 그거 라바콘 저희가 배웠었는데요. 라바콘만큼 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차량 진입 이제 막기 위해서 길가에 말뚝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거의 명칭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볼라드라고 합니다. 볼라드. 네네. 원래 볼라드는요, 그 바닷가에 혹시 부두 같은 데 가보면 네. 그 배를 이제 묶어두는 용도 네. 있어요. 배에서 이제 끈을 내리면 네. 끈을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말뚝. 보이시죠? 예. 그게 이제 개주 혹은 개선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원래 영어 이름이 볼라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인도와 차도 사이에 예. 이렇게 세우는 말뚝에도 예. 볼라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순화한 명칭은 길말뚝이라고 하고요. 길말뚝. 근데 이제 네. 이게 길말뚝으로 순화를 권고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잘 안 쓰이는 거 보면 좀 안타깝게 정착은 안 된 게 아닌가. 그러네.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안전을 위한 굉장히 고마운 물건인데 뭐 덧붙여 주실 스토리가 또 있나요? 이게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라는 게 법률상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또 쉽게 볼 수 있는 그거가 있는데요. 이건 전봇대를 유심히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전 도심에서 전봇대를 만나기가 좀 힘들긴 해요. 매립을 하죠. 네, 전선 지중화 작업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아직도 구도심을 가시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이제 송전탑 같은 걸 보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전봇대 끝에 이렇게 회오리 감자를 닮은 것처럼 생긴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 네, 한번 좀 사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예. 그 회오리 감자처럼 생긴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딱 보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사진 보니까 알겠네요. 네네네. 예. 그 사진에 보면 있는데 그게 이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름은 뭔가요? 예. 이름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예. 좀 뚱딴지 같은 이름이에요. 뚱딴지란 표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함정을 팠었습니다. 이름이 뚱딴지거든요. 저거 이름이 뚱딴지. 네. 뚱딴지 진짜? 같은 이름이기도 하면서 실제 이름도 뚱딴지예요. 정말요? 네. 예. 이게 일단은 저게 한자 이름도 있긴 해요. 애자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애자는 네. 장애물 할 때 그 거리길 애자에다가 그 도구를 뜻하는 자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차단해 준다라는 기능인데요.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사실은 전선에 달려 있지만 전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게 전신주나 송전탑에 만약에 전선이 직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전선이 흘러가다가 네. 철탑이네? 나 흘러가야지 이러고 쭉 가요. 예. 빠져나가게 됩니다. 막아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땅으로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송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전력을 지키면서 송전하기 위해서 네. 송전탑이나 어떤 전봇대랑 이렇게 거리를 두고 띄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저 뚱딴지 한자어로는 애자. 그다음에 영어로는 인슐레이터라고 하는데 그게 절연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고무가 됐든 그 도자기가 됐든 유리가 됐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전선을 띄워서 전선이 땅으로 흘러가거나 다른 데로 이제 방전되는 걸 막아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표현 뚱딴지가 좀 신기하네요. 네, 뚱딴지가 그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유래를 찾아봤는데 유래가 되게 재밌긴 했는데 설명드릴까요? 궁금한데요. 뚱딴지가 뭐지, 근데? 그러니까 뚱딴지라는 게 엉뚱한 총 애들.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갑자기 있다가 엉뚱한 얘기 꺼내는 사람. 예. 이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뭐 막 어제 본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순댓국 먹고 싶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뭐야 이 뚱딴지 같은 놈아. 그렇죠. 예. 일종의 요즘에 시쳇말로 말하면 맥커터 같은 거죠. 맥커터. 대화의 맥을 끊는 사람이죠. 그런 네. 정확하네요. 네. 예. 이제 그런 눈치 없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뚱딴지라고 불러요. 예. 근데 뚱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먹는 것 중에 돼지 감자차 아시나요? 혹시? 편의점 같은 데. 뚱딴지 감자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뚱딴지 감자. 예. 돼지 감자의 다른 이름이 뚱딴지예요. 예.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 네. 겉에는 되게 국화꽃처럼 예쁜데 네. 그 뿌리를 캐보면 네. 막 울퉁불퉁한 그런 감자 구근 같은 게 막 나 있거든요. 의외의 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뭐야? 그다음에 그게 아무 데서나 막 자라요. 예. 그래서 그 뚱딴지 같다 이것도.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애자 인슐레이터가 왜 뚱딴지가 됐느냐. 이거는 사실은 여러 추정의 과정이 있고 논문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 네.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맥커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단. 전기가 흐르는 거를 끊어주는 사람. 결이 많네. 네. 그래서 얘도 엉뚱한 이름이지만 다 결이 통하는 게 있다. 그래서 뚱딴지란 이름이 있다. 야, 저기 기자님 볼 때마다 뚱딴지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딱 던질 때 보면 이거 약간 멋있는 감정인가? 뭔가 약간 되게 멋있는 것 같으면서도 뭐 약간 멋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거 라이팅 정도라고 할까요? 예. 네. 정말. 다음 소개해 주실 거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고급 승용차를 보면 자동차 후드에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장식품이 붙어 있죠. 비싼 차들. 근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실용적인 용도에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름은 후드 오너먼트라고 합니다. 후드 오너먼트 장식품.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색색까지 그런 장식품들을 저희가 오너먼트라고 하죠. 네.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후드 장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모터 마스코트라는 이름도 있는데 일단 후드 오너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요. 그 1912년에 네. 자동차 이제 한참 만들어지고 있을 시점에 특허 출원된 게 하나 있어요. 보이스 모터 미터라는 이름의 특허가 하나 출원이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후드 오너먼트의 전신인데 그때 후드 끝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어떤 계기판 같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라디에이터의 뚜껑이었습니다. 그 냉각기라고 하죠. 자동차에. 뚜껑이 후드 밖으로 네네 나와 나온 있던 거예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때 당시에는 이 냉각기가 얼마나 과열돼 있는지, 냉각수가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도계 같은 걸 달아둔 거예요. 본네트 열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본네트를 열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전석에서 딱 보면 후드 맨 앞에 이렇게 온도계 같은 게 있어서 지금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온도가 몇 도입니다. 그다음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과열됐으니까 뭐 주의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실용적인 용도였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 위에 뭔가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후드 오너먼트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1930년대쯤 되면 그 자동차 계기판 안에 그 냉각수 온도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뗍니다. 네. 근데 떼면서 후드 오너먼트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 똑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본질은 이건데 본질이 빠졌는데 그 곁가지였던 게 그 자리를 메인이 차지한 거죠. 또 그런 유래가 있네. 특히 이제 그 상품명을 말하겠습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의 후드 오너먼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저게 유명 조각가의 작품이라고 들은 것도 같은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영국의 유명 조각가 찰스 사이크스라는 분이 만든 거고요. 이거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환희의 여신상. 환희의 여신상이구나. 네. 그래서 영어 이름은 뭐 스피치 오브 엑스터시.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조각가가 만들었고요.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상체를 숙이고 이렇게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소매가 펄럭거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플라잉 레이디. 플라잉 레이디. 예, 날아가는 숙녀분이라는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거 엄청 비싸겠죠? 저게 제가 조사했을 무렵에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근데 저거를 금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안으로 숨어버려요.
예, 들어봤어요. 자동으로.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환희의 여신상 플라잉 레이디가 탄생한데도 좀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영국의 한 자동차 광인 귀족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그 존 더글라스 스콧 몬테규 경이라고 할게요. 예. 이분이 영국의 한 귀족이자 명사이자 자동차 애호가였어요. 잡지를 창간할 정도로. 이제 이분이 롤스로이스사의 그런 세단을 구입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절친했던 조각가 사이크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여기 후드 오너먼트 하나만 만들어줘. 이 친구 좋은 게 뭐야?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근데 네. 그 모델이 내연녀였어요. 저 여신상의 모델이 네, 불륜. 누구의 내연녀? 본인의. 본인의? 네, 본인의 내연녀였어요. 야. 그러니까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금지된 사랑. 자신의 비서. 아내도 버젓이 계신데. 버젓이. 아유, 자신의 비서 엘리노어 벨라스코 손튼이라는 그런 비서분의 모습을 본따 달라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간이 배밖에 나온 유부남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바람의 상징이어서 오히려 플라잉 레이디가 어울리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크스 그 친구분이 네. 또 속없이 또 그걸 들어줘요. 응, 그래. 예. 친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응원할게 이러면서 만들어줍니다. 예. 근데 그때 만들어진 건 저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때는 저런 비슷한 모양이긴 했는데 여성분이 이렇게 입에 손가락을 쉿 하는 모양으로. 내연녀의 어떤 상징. 그죠. 약간 그 금지된 사랑을 보여주는 느낌도 나죠. 진짜로. 그때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조각상의 이름은 위스퍼였습니다. 쉿, 쉿. 그런데 예. 런던의 사교계 명사이자 예. 네노라 하는 귀족인데 그분이 딱 자기 차에다가 이런 멋있는 걸 딱 하나 달고 다니니까 다른 그 알사 세단 오너들이 저거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할래.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막 아무거나 막 만들어서 막 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사 입장에서는 이게 브랜드 가치도 있는데 예. 뭐 이상한 거 막 올라가 이상한 거 있고. 달고 다니고 예. 여기다가 막 나 돼지 감자 좋아 이러면서 돼지 감자 달고 다닐 수 있고 이러면 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예 그 찰스 사이크스한테 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알사의 공식적인 후드 오너먼트를 네가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예. 사이크스가 친구 덕에 일감도 생겼겠다. 예. 신나는 마음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이렇게 날개 펼치고 있는 모양의 거기서 또 영감을 얻어서 이 기존의 위스퍼랑 합쳐서 환희의 여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한 100여 년 넘는 동안 이제 알사의 상징이자 고급 세단의 상징으로 그러네요. 이제 된 거죠.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대놓고 뭐 불륜녀 뭐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좀 명예를 실추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예. 본인들의 그 명예도 있고 그래서 뮤즈 엘리노어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갖다 라고 붙였다. 뮤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뮤즈. 저희 뭐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죠? 아유,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사실, 몬테규 사실, 백작 비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네. 날카롭다. 제가 받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뮤 남불이라고 할게요. 내가 하면 뮤즈다. 그래가지고 이제 뮤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야, 그 부인분께서는 얼마나 복장 터지셨을까.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최근에 이제 새로 뭐 발견하신 그거라든지 네. 뭐 이거는 꼭 소개하고 싶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마음껏 하시죠. 제가 책에도 썼던 거 중에 그 제사상이나 차례상 뭐 이런 데 잔치상에 올라가는 저승 캔디라고 해서 이렇게 색동 그 캔디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승 캔디. 네, 그게 옥춘당이라고 합니다. 옥춘당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것들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네. 그 이후에 좀 재밌는 그거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뭐죠? 그게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는 잔치 말고요. 좀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 돌잔치라던가 아니면 저기 궁중 행사를 제한한 행사라던가 이런 거 절에 가 보시면 옥춘당을 비롯해서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쌓아 올린 긴 원통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사진에 네, 맞습니다. 음식탑. 저게 이제 환가일 수도 있고 뭐 곶감일 수도 있고 옥춘당일 수도 있고. 저게 안에 통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모양이 다른데요. 근데 아무튼 저게 이제 높게 쌓아 올린다는 말이죠. 근데 저게 사람들은 열심히 쌓았다 생각하지만 이름이 있고 유래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궁금한데. 일단은 이름은 고임상이라고 합니다. 고임상이요? 네, 고이다라는 게 저희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배상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강정, 한과, 뭐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리는 건데 네. 이제 단순히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미학적으로 예쁘게 쌓아 올려요. 되게 그래요. 구조도 예뻐요. 예쁘고 저기다가 뭐 글자를 넣기도 합니다. 네. 복자, 뭐 축자 이런 걸 넣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음식만 쌓아 올려서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워낙에 만들기도 어렵고 까다롭고 재료도 더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모형으로 많이 만듭니다. 아, 대여해요. 아 그래요. 모형으로 만드는데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처럼 또 어. 왜냐하면 음식만으로 쌓아 올리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에를 이제 통으로 비워놓고 아. 겉에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러니까 방식으로. 사진 예쁘게 나오는 용도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단순히 예쁜 의미보다는 예. 또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게 사실은 궁중 행사에서 많이 쓰였던 겁니다. 왕실의 위엄, 그다음에 어떤 부귀 영화, 부귀 번성, 플렉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상차림의 일부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왕실의 어떤 궁궐의 어떤 잔치상에는 빠지지 않고 올라갔던 거기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야 그 시절에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귀했을까. 귀한 건데 저걸 저렇게 산처럼 쌓아놓는다고? 야 저거 음식 낭비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상님들의 어떤 좋게 말하면 슬기고 나쁘게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어떤 저거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네.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네. 망. 망은 네. 희망할 때 그 바랄 망자를 써요. 예. 왜냐하면 이 상은 먹는 상이 아닙니다. 바라만 보는 상이에요. 아 실제 음식임에도. 네. 어. 잔치 주인공도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실용적인 이유는 저걸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예. 주인이 맛있다고 하나씩 빼먹으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는 딱 장식용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망상이고 예. 그 주연 그 잔치의 주인공한테는 인맥상이라고 해서 저 음식들을 조금씩 담아둔 조그만 상을 줍니다. 이거 먹어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저 음식 더 낭비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 음식들을 다 나눠줍니다.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그다음에 그 아랫사람들한테 예. 다 나눠줘요. 가져가서 오히려 드십시오. 바람직하네. 예. 그 나눔의 미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가져간 양반가 참석자들은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집에서 오는 또 평민들, 서민들한테 또 나눠줍니다. 아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평소에는 먹어볼 수 없는 궁중의 음식이 예. 이렇게 좀 아래로 퍼지는 나눔의 야. 효과도 있었고요. 네. 이제 음식 연구하시는 분들은 네. 이때를 이런 걸 계기로 궁중 음식의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 곁으로 전파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약간 뭔가 사치의 상징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눔의 미학이 깃들어진 네, 그래서 조상님들은 다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있으셨다. 네. 네, 존경합니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새 뭐 계속해서 그것들을 찾아서 기록을 하고 계신가요, 요새도? 네,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이제 제 호기심의 한계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잡지사에 나와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댓글 좀 제보해달라. 제보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그거 이름을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 네. 그거들을 던져달라. 사실 이름 찾는 건 제가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잡지사에 잡지사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예.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을 좀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보를 남겨주시면 또 홍 기자의 그거 사전 2탄이 나오고 또 잡지사의 그거 사전 시리즈가 새로 나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자, 매일경제 홍성윤 기자와 또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이름을 몰랐던 그거들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